안녕하세요. 0.1%의 비밀, 자존감의 비밀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세션은 특히 이 문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자존감이랑 문화 차이, 세대 차이 이런 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우리가 거기에 알맞은 양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 요즘 세대의 아이들 가끔 그러실 때 있으시잖아요. 참, 나 그때랑은 달라. 요즘 아이들 이해할 수가 없어. 많이 그러시죠? 네. 그래서 이 세션을 통해서 우리 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강연을 해보겠습니다. 왜 문화라는 게 중요할까요? 이 문화를 이해를 못한다면 아이와 오해가 많이 생겨요. 아이는 그렇게 뜻한 것이 아닌데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닐 수가 있고, 또 부모로선 나는 참 아이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는 뭐라 그럴까요? 사랑 못 느껴요. 그게 어떻게 사랑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문화의 힘인 거예요. 정말 문화 이해를 못한다면 아이를 자꾸 오해하고, 오해를 하다 보면 또 어떻게 하죠? 자꾸 혼내게 돼 있죠. 네, 그럼 문화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은 정통적인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할 것 같죠. 제가 한번 강연을 하다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해 볼 사람. 아무도 손을 못 들어요. 그랬는데 여기 앞에 앉아있는 꼬맹이 아이가, 굉장히 어린 아이가 손을 탁 들더니 소리를 참 잘 질러요. 그 아이가 인식하고 있는 한국 문화는 소리를 잘 지른대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미안하지만 그건 가족 문화야 그랬어요. 소리 잘 지르는 문화, 한국 문화는 아니거든요. 그 가족 문화겠죠.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여기 한국인과 서구인의 이모티콘의 차이를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이모티콘이에요. 맞죠? 네. 보시면은 아예 입이 없어요. 왜냐하면 감정이 어디서 나오죠? 눈으로 나와요. 저희 아버지는 정통적인 한국 남자분이세요. 대부분 말씀이 없으시고 막 재밌는 일이 있어도 그냥 무덤덤 하신 분이세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저희 아버지께서 운전을 해주시고 저랑 저희 꼬마가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저희 꼬맹이가 굉장히 코믹해요. 막 둘이서 웃고 있는데 아버지에게는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 백미러를 봤거든요. 근데 어떤 모습을 봤을까요? 바로 저 두 번째 걸 봤어요. 아버지가 겁나게 웃고 계셨어요. 근데 소리 없이, 표정 없이 눈으로만 한참 웃고 계신 걸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 정통적인 문화가 아닌가. 뭐죠? 눈치껏 알아채고 비유 맞추는 거, 우리 문화인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의 문화를 보니까 어떠세요? 잘 모르시는 분을 옆으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눈, 코, 입 보이시죠? 근데 눈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똑같으니까. 근데 뭐가 중요하죠? 입이 중요해요. 왜요? 기쁘면은 웃어버리고, 슬프면, 화나면 다 나타나고 있어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눈으로 표현하는 문화와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문화. 그랬더니 요즘 아이들은 참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엄마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하셨죠? 하고 얘기를 해요. 있는 그대로. 어찌게 보면요, 좀 더 순진한 문화예요. 맞죠? 그리고 조금 더 솔직한 문화예요. 그런데 우리는 혼내요. 쟤는 지밖에 모르고 참지 못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차이점 느껴지시겠죠? 점점 우리 아이들은 서구화되고 있어요. 또 문화의 큰 차이점을 보실게요. 자녀 세대는요, 누가 참 집중을 많이 받고 있죠? 내가 좋아하는 거, 맞죠?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요즘 아이들에게 점심 때 뭐 먹을래? 하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옛날에는 우리 어떻게 하죠? 아무거나. 어른들이 한번 식당 골라서 가려면 힘들어요. 30분은 어디 가실래요? 저는 괜찮아요. 어디 가실래요? 저는 괜찮아요. 어디 가실래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저 치킨 먹고 싶어요.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안 좋게 바라본다면 우리가 참 자기밖에 모르는 문화 할 수도 있지만 참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확실하게 아는 문화구나.
화병이 덜 있겠죠. 솔직한 문화이기 때문에. 또 보실까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문화가 그렇다면 부모님의 문화는 우리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나 혼자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먹고 싶은데 다 같이 가는 거니까. 예. 유혹받으시면 안 돼요. 저건 잘못됐고 이건 옳은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참 다르다라고 받아들이세요. 또 보실까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리스벳이라는 연구자가 한 명 있었어요. 이분은 서구인들과 동양인들을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보여주면서 소, 잔디, 그리고 닭. 그랬더니 서구인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느 두 가지를 묶으시겠어요? 네, 여러 가지 답이 나왔는데 서구인들은 소와 닭. 왜일까요? 카테고리거든요. 과일이면 딸기와 사과. 당연히 묶여지는 거죠. 교육 방식이 참 달라졌어요. 그래서 카테고리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동양인들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발견한 게 뭐냐면 꼭 소와 잔디를 같이 묶는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소가 잔디를 먹고 그 잔디가 속에 들어가서 또 살이 되고 그 소를 나중에 우리가 먹고 관계인 거예요. 잔디가 없으면 소는 살 수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생각하는 게 다르죠. 카테고리와 관계. 이 관계가 중요하다 보니까 얘는 그냥 영철이가 아닌 거예요. 누구누구 아들 영철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특징은 우리 아이는 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일부분인 영철이가 잘했을 땐 누가 잘한 거죠? 내가 성공한 거예요. 우리 영철이가 잘못했을 때는 내가 못한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공과 실패가 부모에게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죠.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제발 저 좀 바라보세요. 저만 바라봐 주세요. 누구누구 아들, 누구누구 딸 이것보다 일단 저만 좀 바라봐 주세요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 니스벳이라는 사람이 또 재미있는 연구를 했어요. 어떤 큰 물고기가 헤엄치는 비디오였어요. 어항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물어본 게 뭐냐면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까? 하고 서구인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동양인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서구인들은 뭐가 가장 기억에 남았을까요? 큰 물고기가 헤엄치고 다니는 거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왜냐? 메인 플레이어거든요. 주인공이거든요. 주인공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동양인들에게 어느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하니까 이 미역, 소라, 달팽이, 옆에 있는 개구리, 심지어는 예. 왜일까요? 우리는요, 누가 튀면 별로 안 좋아해요. 누가 유별나게 자라면 싫어해요. 왜냐? 이 환경이 없고 이렇게 미역이랑 소라랑 달팽이가 받쳐주지 못하면 주인공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바라보는 게.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자아 개념이 생길 텐데 우리가 만약 이 어항 속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면 너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맞죠? 메인 플레이어가 아니기 때문에 받쳐주는 내가 더 중요한 거야. 이러다 보면 아이가 자기를 생각할 때 자기 개념이 굉장히 작게 잡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 아이들이 자기같이 큰 아이들과 계속 생활을 한다면 별 티가 안 나겠죠. 근데 세계적인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이제 이렇게 크게 자아가 큰 사람들과 활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떠세요? 이렇게 자아가 작은 아이들, 남 배려하는 거 너무 좋지요. 하지만 자기를 죽여가면서까지 희생하고 배려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공감하면서 배려하는 거 너무 좋죠. 이러니까 공부는 너무 많이 했는데 말 한 번 뻑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자기 자아가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 제가 참 이 문화적인 차이를 재밌게 들려드릴 수 있는 예화가 있어요. 한 번은 외국인 학교에 이제 미국 사람들, 백인들이 많은 거죠. 선생님들이. 백인 선생님들이 제발 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도와주세요. 이해 좀 시켜주세요 하고 저를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아니,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해가 안 가십니까? 어떤 한국 아이가 학생이 너무너무 잘했대요. 뭔가 이제 학교에서 하는데 칭찬을 해주고 싶어서 어머니를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이 학생이 이제 선생님 사무실에 있는데 이 백인 선생님께서 아이의 칭찬을 계속 하신 거예요. 이 아이는 이것도 너무 열심히 하고 이런 면에서 뛰어나고 너무 자랑스럽다 했더니 어머니께서 옆에서 계속 하시는 게 아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좀 잘해야 되고 이것도 더 노력해야 되고 계속 아이를 어떻게 한 거죠? 네, 우리 정통 문화는 그게 올바른 거예요. 왜냐, 우리 아이가 너무 그냥 속으로는 아무리 자랑스러워도 겉으로는, 근데 이 선생님께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 한국 부모님은 자존감에 대한 중요성도 모르십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를 자꾸 깎아내릴 수가 있냐, 자기 앞에서. 그렇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쉽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아마 선생님께서 보시지 못하신 건 두 분이서 걸어 나가면서 등허리 툭툭 치시면서 또 누구한테 전화했을까? 어머머, 여보. 세상에, 선생님이 그렇게 잘했대. 이거를 아마 못 보신 거라고. 이게 바로 문화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자랑스럽지 않은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정말 자랑스러운데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사랑이라고 이런 문화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이죠? 왜 우리 엄마는 나를 선생님 앞에서 창피하게 저렇게 깎아내리실까?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죠. 또 보실까요? 정말 우리 자녀 세대 문화는 눈치가 없어요. 우리는 눈칫밥 먹고 살잖아요. 한 가지 가르쳐주면 10가지 알아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참 눈치가 없어요. 한 번은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저 사랑하지 않아요. 응?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 번도 제게 사랑한다 얘기해 본 적이 없으시고 포옹 한번 해보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어머님께 제가 상담을 통해서 어머님, 이 아이는요 그냥 사랑한다라는 말 한 번 듣고 싶은 거예요. 뭘 그런 걸 말로 해요. 다 알아요. 왜 다 알죠? 옛날에는 어머니가 열심히 밥 해주시면 그거 사랑이었거든요. 아닌가요?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우리 나가기 전에 열심히 밥 해놓으시면, 특히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으니까 그거 제가 알거든요. 얼마나 힘든 건지. 해주시면 우리 엄마 나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요즘 아이들은요 사랑 못 느낀대요. 음식이 남아 돌아요. 음식을 보고 사랑 못 느껴요. 그냥 늘 있는 게 음식이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아침 일찍 나가셔서 늦게까지 못 들어오시고 일하시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니? 일하는 게 좋은가 보죠, 뭐.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참 희한하죠. 저 같은 제 세대는 아버지 그러시면 나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하시는구나. 나중에 커서 빨리 호강시켜드려야지. 그랬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언어와 표현과 눈치가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안 하시면 모른다는 거예요. 한번 한 부모님이 어머님께서 화가 잔뜩 나셔서 오셨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어머님 왜요? 장을 잔뜩 보시고 집에 오셨는데 아이가 비디오 게임 하면서 돕지를 않았대요. 다 자기가 먹을 건데 어떻게 돕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와 얘기를 하면서 아니 어머님 좀 도와드리지 왜 그랬어? 뭐라 그랬을까 이 아이가? 도움 필요한지 몰랐어요. 이게 눈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 좀 도와줄래? 하면은 당연히 도와드리는 건데 그냥 기대를 하시고 이게 없으시니까는 몰랐다는 거예요. 참 그럴 수도 있구나 하시죠. 그게 요즘의 문화라는 거죠. 요즘은 말씀으로 하셔야 되는 거.
특히 우리가 아이에게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셨을 때 옛날에는 그냥 용돈 조금 주고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 조금 사오고 하면은 미안하다라는 뜻이었어요. 요즘은 말씀으로 내가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참 또 그렇게 나왔네 말이. 미안하다. 좀 용서해 줄래? 까지 안 하시면 용서 안 해요.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 세대의 또 특징은 그렇게 말씀으로 하실 때는 또 용서하게 돼 있어요. 물론 매일 실수하시고 매일 용서해 줄래 하시면 안 되겠죠. 네, 의미가 없어지겠죠. 하지만 말씀이 참 말씀으로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 어떤 굉장히 어린 아이와 제가 상담을 하면서 엄마가 너무너무 싫다는 아이였어요. 그래? 엄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 하고 이 아이에게 제가 이런 간단한 질문을 했어요. 엄마가 동물이라면 어떤 동물일까 하고 물어봤어요. 바로 사자래요. 그래서 제 컴퓨터에 사무실에서 이런 예쁜 사자 그림을 올려뒀어요. 컴퓨터에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바로 아니요. 그런 사자 아니에요. 그러더니 자기가 참 요즘 세대 자기가 제 컴퓨터에 와서 찾아보겠대요. 하고 찾은 그림이 이런 사자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의 마음을 조금 더 알 것 같아. 이런 사자 알겠어. 제가 이 어머님과 상담을 하면서 어머님 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했더니 아이가 도대체 엄마에 대해서 뭐라 그랬을까요? 어머머 알아요. 토끼라 그랬죠?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건 아니었는데요. 근데 이 어머니는 자기가 토끼라고 인식을 하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로는 perception is reality라는 말이 있어요. 인식하는 그대로가 나의 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보고 있는 엄마는 사자 같은 엄마, 치아 날카롭고 자기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인물, 공포가 느껴지고 무서운 그런 존재. 왜일까요? 이 아이도 지켜보면 엄마가 너무너무 오바로 사랑을 하세요. 하지만 옆에서 늘 뭐를 하실까요? 잔소리라고 하죠, 우리는. 네, 부모님 아셔야 돼요. 잔소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이가 더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참 말 안 듣는다. 1절 끊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이런 문화 차이가 있었어요. 엄마는 왜 자기가 토끼라고 그랬을까요? 저는요, 이 아이 위해서 살아요. 이 아이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저렇게 하고, 아이가 학교 다녀오면 기다렸다가 먹여주고 바로 학원으로 또 이동시켜주고, 이게 제 존재예요. 아이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자기는 토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 아이와 상담을 하면서 엄마는 근데 자기가 토끼래 그랬더니 제 컴퓨터에 낙서를 했어요. 토끼면 이런 토끼예요 그러면서. 근데 그 마음은 똑같은데 뭔가 안 통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아버지들 계세요. 참 아이를 사랑하세요. 근데 이 방법을 모르세요. 한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찾아왔어요. 저희 아버지 사이코예요. 너무 싫어요. 아니 왜? 제가 자고 있으면 꼭 와가지고 깨워요. 그러면서 자고 있는 아이를 잇몸 일으키기를 시키시고 막 푸시업을 시키시고. 그래서 아니 아버님 아이가 싫다는데 왜 그러세요? 하고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말씀을 여쭤봤어요. 이 아버지께서 계속 정치 얘기도 하시고 날씨 얘기도 하시고 빙빙 도시다가 결국에 하신 말씀이 뭘까요? 뭔가 이 마음 대 마음을 통하고 싶은데 아이와 방법을 몰라요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은 있는데 이 세대 차이와 문화 차이 때문에 뭔가 통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제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아이를 많이 사랑하죠. 재미있는 연구도 있어요. 우리 한국 부모님보다 아이를 위해서 그만큼 희생하는 부모도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희생하시는 것보다 행복하시고 서로에게 잘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아이를 위해서 얘기한다는 것들이 아이는 저를 2번 죽이세요. 왜냐하면 끝에 가선 꼭 이 말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거 다 너를 위해서 한 거야. 하지만 아이들은 그게 어떻게 사랑이에요?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사랑도 나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사랑이라고 못 느끼는 것은 사랑이 아닌 거죠.
이제는 우리가 세대를 잘 이해를 하시고 아이에게 맞출 필요가 있어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고슴도치에게 다가가려고 거북이가 어떻게 했나요? 네, 저는 굳이 거북이가 부모님 아니시고 우리는 다 세대 차이라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들도 이 문화를, 아이들의 문화를 좀 배워가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한 대학생이 저에게 그랬어요. 선생님, 저희 엄마는 저 사랑하지 않아요. 아니, 왜? 똑같이 그 말을 해요. 한 번도 사랑한다 얘기 안 하시고 한 번도 따뜻하게 나를 안아보신 적이 없어요. 요즘은 좀 허그쟁이가 되실 필요가 있어요. 그거로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생이 한다는 얘기가 저희 엄마는 맨날 똑같은 것만 물어봐요. 아니, 뭔데? 아, 저는 좀 깊은 대화를 하고 싶은데 맨날 물어보는 게 밥 먹었니? 그래서 자기는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음식이 많기 때문에 왜 밥 먹었니? 이거의 중요성을 몰라요. 그래서 이 학생에게 그 중요성을 알려줬어요. 엄마가 밥 먹었니? 하실 때는 너에게 I love you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살고 있니? 아프지는 않니? 잘 유지되고 있니? 이거를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물어보시는 거는 왜 날씨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시네요. 왜 날씨에 대해서 물어볼까요? 날씨에 맞게 잘 옷을 입고 다니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통하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학생에게 가끔씩은 이제 너희 세대들이 먼저 해야 된다. 너가 듣고 싶은 말이 있으면 부모님께 먼저 그 말씀을 드려라. 하고 이 학생이 기숙사에 가서 전화를 드렸대요. 엄마한테. 엄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엄마가 밥은 먹었어? 아, 엄마, 제가 중요한 말 드릴 거 있어요. 뭔데? 해봐. 엄마, I love you.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가끔 사랑해보다 I love you가 쉬울 수 있어요. 일단 우리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덜 뻘쭘해요. I love you 하고 끊었대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이 어머니께서 바로 2초 후에 전화하셔서 Me too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와 이 딸 반드시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생활하면서 쌓인 오해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아, 쟤는 왜 이렇게 냉정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 자기 생각밖에 안 할까요? 나는 좀 우리 가족들이 다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요, 갑자기 오늘 가족회의 하자 하면 안 되세요. 슬슬 아이들에게 스킬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스킬이 왜 중요할까요? 여기 머리에 담고 있는 건 스킬이 아니에요. 아무리 책을 읽고 봐도 스킬로 남아있지 않아요. 스킬로 우리가 바꾸려면 연습이 있어야 되고 반복이 있어야 되고 내가 스스로 연습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그게 바로 스킬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I love you. 아, 쉬우시죠? 두 번째는요, I'm proud of you. 이거는요, 너가 이렇게 해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너 자체가 좋은 거예요. 너가 내 딸이니까. 저는 지금까지도 우리 엄마의 칭찬이 제일 기억 남는 게 뭐냐면, 야, 너 같은 아이가 내 딸로 태어난 게 참 감사하다. 제가 늘 잘했어요? 절대로 아니에요. 저 굉장히 반항적인 아이였어요. 화도 되게 많이 났어요. 근데 이런 칭찬을 들으니까 와, 엄마에겐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더 못해야지? 아니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세 번째로는요, I miss you 한번 해보세요. 참 보고 싶었다 오늘. 뭐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보고 싶고 그냥 있는 그게 좋은 거고 참 자랑스러운 거예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세 가지 한번 다시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I love you, I miss you, I'm proud of you.